야구 뒷담화 비하인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 이번 주는 이상훈, 김강민 해설위원, 유성규 전 SSG 단장, 정세영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위원님 진짜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네, 어저께 파마했는데 지금 아무도 관심 안 줘갖고 근데 여름에는 조금 더우시지 않으세요? 1년이 아니라서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누가 묶으라 그러는데 네. 묶으면은 머리가 더 산발이 돼. 그래서 풀고 다닙니다. 그리고 오늘 옷도 핑크로 입으셔서 핑크는 원래 그 김감민 의원이 더 좋아하는 색깔인데 아까 제가 뺏어 입었어요. 야, 이거 내가 입어야겠다. 근데 또 이제 시즌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올 시즌 500만 관중을 돌파를 했습니다. 우리 비하인드 인기남이시잖아요, 위원님. 인기를 이렇게 확 끌어올리는 비결이 뭐예요? 중고등학생 팬들도 좀 많아진 것 같고 젊은 팬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았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올해는 순위권에 롯데 하나가 위에 와 있어서 확 올라오는 것도 있고. 단장님, 이 분석이 맞을까요? 예, 절대 공감하고요. 코로나 이후에 20, 30대 젊은 그 층이 야구장을 많이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젊어서 그런지 더워도 야구장 오고. 맞아요. 비가 와도. 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이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지난 3일에 500만 관중이 돌파했는데 294경기 만에 돌파를 했거든요. 이게 종전 최소 경기 기록이 2012 시즌 때 332경기였습니다. 일단 38경기 와. 앞당긴 최소 신기록이고 1000만 관중을 돌파했던 지난해와 비교를 하면 51경기나 앞당긴 수치입니다. KBO 리그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저희도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데요. 이번 주도 더 힘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경기 별점과 한 줄 평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저는 이번 주 한 줄 평 보고요. 두 분이 써주신 게 바뀐 줄 알았어요. 보통 단장님이 항상 야박하게 근데 이번 주는 회장님께서 롯데를 별점을 1개 반을 주셨어요. 네, 최근 10경기 성적을 보면요. 3승 7패입니다. 리그 10개 팀 중 가장 안 좋은 성적입니다. 그리고 10경기 동안 내용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역전패가 3차례였고요. 그간 잘 나오지 않았던 실책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가 50경기 이상 치른 시점에서 3위에 자리한 게 2023년이었거든요. 당시 롯데는 6월 한 달 동안 9승 16패로 마이너스 승률을 기록하면서 그 기세를 잊지 못했는데 올해도 6월 들어서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결국 롯데는 6월을 잘 이겨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롯데가 지금까지 봄에만 잘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좀 주춤하는 느낌이에요. 사실 그 봄대도 예전 얘기지. 최근에는 봄에도 잘 못했잖아요. 올해는 봄에 이렇게 강했는데 근데 5월 말 지나니까 좀 귀신같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타격 페이스가 막 떨어지면 괜찮은데 투수 지표가 다 지금 오래전부터 지금 하락세예요. 근데 게다가 타격마저 지금 부상 선수가 이게 속출하니까 아무래도 팀이 지금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화 한 줄 평 저희가 보면 이것도 굉장히 직관적이거든요. 노시환과 안치홍의 부활이 절실하다라고 써주셨는데요. 부진한 이유가 뭘까요? 사실 노시환 선수는 이전 시즌보다는 타격폼이 조금은 바뀐 것 같아요. 이전 시즌에는 조금 더 다이나믹했거든요. 좀 더 큰 폼이었고 오히려 그 폼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컴팩트해지고 더 잘 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은 드는데 결과는 좀 안 나오고 있어서 좀 의문이긴한데 좀 약간 적응하는 기간이라는 생각도 조금 해요. 안치홍 선수는 초반에 부상이 있었던 게 조금은 아마도 여파가 있다. 있을 것 같아요. 부상이 한번 오면 타격 폼에도 조금 문제가 생겨요. 조금 바뀌니까 그런 거. 네, 이제 선수들은 다 그걸 경험을 하는데 조금 아픈 거는 웬만하면 참고 하려고 하거든요. 참고 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타격폼이 조금씩 바뀌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 그 안치홍 선수 내부에서 얘기 나오는 것은 부상을 당하고 난 뒤에 좀 성급하게 좀 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그간에 안치홍 선수가 했지 않았던 모습들이 좀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격 파트너 이쪽에서 좀 조언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치홍 선수는 클래스가 있는 선수니까 그 페이스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내부 기대감입니다. 네, 그러면 지난주 경기 한 줄 평과 별점으로 이렇게 만나봤고요. 그럼 이번 주는 어떤 이야기들 나눠볼지 비하인드 이슈로 만나보시죠. 비하인드가 뽑은 올스타, 조성환호 두산, 변화의 바람, 6월 중위권 중간고사. 첫 번째 주제는
비하인드가 뽑은 올스타입니다. 네, 지난 2일부터 올스타전 투표가 시작이 됐죠. 올해는 7월 12일에 열리고요. 새로 생긴 구장이죠.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위원님 옛날에는 동군 서군으로 네. 고요. 동쪽 저는 동쪽 청군 서쪽. 백군인 줄 알았어요. 예, 청군 백군 맞아요. 네. 저희가 그 동문서군 있을 때는 이런 이벤트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경기장 내에서 막 가족들도 데려오고 오고 그랬었잖아요. 선수 개개인도 그렇고 네. 이제 시작서부터 끝까지 이벤트로 다 끝나잖아요. 근데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아, 지금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 올스타전이 2019년이었어요. 네. 그때 연경혁 감독님이 감독 추천 선수로 저 뽑아줬는데 야, 너 이제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가자 해가지고 그때 성적도 괜찮아서 그렇게 해서 갔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때 이제 가족이랑 갔었어요. 네. 데리고 가서 좀 웃겼던 게 경기를 못 나갔어요. 마지막에 투수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갑자기 옆에서 연기혁 감독님이 투수 개수를 조절해줘야 되는데 저 마피 투수 30개가 넘을 것 같아. 넘으면 너 올라가야 돼 그러는 거예요. 공교롭게 더 끝나서 경기를 못 나갔다. 아, 네. 아유, 저는 궁금한 게 그때 네. 그 참가비 얼마였어요? 참가비가 있어요? 네. 참가비 출장비. 네. 근데 이거 왜 물어보냐면 아. 그동안 많이 올랐나라는 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아, 궁금해서 네. 진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00만 원, 300만 원 됐었나? 진짜요? 예? 200만 원, 300만 원? 저보다 더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 그럼 아, 내가 그때 수상을 했나 보다. 네, 그럼요. 선생님은 지금 하셨겠죠. 약간 100만 원에서 뭐 어. 참가비하고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아, 이제 20년도에 처음 갔을 때랑 19년도에 갔을 땐 크게 변화는 없었어요. 네, 근데 크게 저는 변화는 조금 없었어요. 궁금한 게 올스타전 안 나가면 네. 푹 쉴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아니에요. 그럼 못 쉬어요. 연습해요. 아, 네, 훈련- 경기만 안 할 뿐이지 거의 하루 쉬고 연습을 해요. 근데 아. 선수가 3일을 쉬잖아요. 네. 그러면 3일을 운동해야 가장 기본적인 몸 상태로 돌아와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너네 쉬어 이래도 쉬는 선수 없어요. 진짜요? 네. 대부분 쉬면 하루 쉬고 연습하고 하루 쉬고 아, 그렇구나. 그렇죠. 뭐 네. 사실 요즘에 올스타전 보면 최근에는 선수들의 그런 퍼포먼스 보는 재미도 엄청 크잖아요. SSG 최지훈 선수가 6명 이상 베스트 나인으로 뽑히면 내가 정덕제 풀착장할게. 뽑아주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뭐든 할게. 왜 그랬을까? 저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왜 그랬을까? 구단에서 시키지 않았을까요? 아 구단에서 시켜도 할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아, 나이가 조금 먹어가면서 네. 유해지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팬도 생각하고 또 구단이 얘기 안 해도 팬들을 생각한 약간 퍼포먼스가 아닌가 하는. 최근 수년간 올스타전을 보면 한 3, 4년 전부터 구단에서 전략적으로 올스타전을 좀 준비를 합니다. 약간 경쟁적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정점이 다랬던 게 그 로맥 선수가 있었을 때 메가더 장군 어. 그 퍼포먼스, 최종 선수가 그 공장장. 그게 19년도에. 네, 네. 요즘에는 올스타전을 앞두면 각 구단 마케팅 팀이 총동원돼서 분주해지겠네요. 어떤 아이템을 내고 어떻게 좀 튈까라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광임 의원은 뭐 한 거 없어요? 그때 저한테 말을 못 걸었어요. 마케팅 직원이 그때 한유섬 선수는 그때 당시에 이제 개명하기 전이라 동미니칸 그 뭐 최정 선수는 뭐 공장장, 네, 공장장 뭐 안전모 네, 썼죠. 쓰고 이거 입고 메가더 장군 하고 뭐 다 했었거든요. 다 했었는데 저한테는 뭐가 없더라고요. 좀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셨나요? 아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끝나고 난 뒤에 물어봤죠. 그럼 나 하려고 했으면 뭐 하려고 했냐? 궁금해요. 참 뭐 여러 가지 있었다고 하다가 뭐 울버린도 있었고 아.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최고령에 속하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빼고 이제 나머지 선수들한테 혼신의 힘을 쏟았던 그런. 네, 이렇게 선수들도 팬들도 구단까지도 모두가 진심인 올스타전 저희 비하인드도 빠질 수가 없겠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출연진들 5명 그리고 제작진들까지 총 10명의 저희 비하인드 식구들이 참여해서 올스타 투표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드림팀 어떤 선수들이 뽑혔는지 먼저 만나보시죠. 근데 보면요. 12개 포지션 중에 롯데 선수가 6명이나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선발이랑 마무리 보면 박세웅 선수, 김원중 선수가 진짜 표를 많이 받았는데 대투수 위원님께서도 이 두 선수를 뽑아주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대투수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저 그런 투수. 네, 그래야 더 재밌을 것 같고 박세훈 선수가 최근에는 한 3경기 정도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그 전에 했었던 거, 끌어왔었던 거 피칭 내용 보면은
당연히 박세훈 선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현재 롯데자이언츠가 3위 달리고 있으면서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박세훈 선수의 노력 여부가 있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포수 부문이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그런 포지션이었습니다. 양의지 선수가 5표였고 4표 받았던 게 강민호 선수였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게 한 분이 변심을 하셔서 양의지 선수가 뽑히게 된 거예요. 네, 저죠. 네. 아니 그러니까 타격 성적은 양의지 선수가 훨씬 나은데 저는 포수면은 포수 경기 수가 좀 중요하다. 되게 타석수가. 분석적으로 뽑으셔. 저는 좋아하는 사람 그냥 찍었는데. 이게 더 확률이 있어요. 아 근데 두산 팬한테 한번 보여줬어요. 네. 그분이 그냥 바로 반박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반박하시나요? 양의지 선수가 올해 포수로서 경기를 많이 뛰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뛰어서 오히려 팬들이 불안해한대요. 부상당할까 봐. 실제로 저도 다 보니까 다시 한번 보니까 이 정도면은 이제 양의지를 해도 되겠다 싶었죠. 근데 강민호 선수도 4표나 받았는데 그러면은 뽑아주신 분들은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뽑았는데요. 저는 강민호 선수에게 좀 평가를 더 높게 줬는데요. 일단 40이 넘은 선수가 이 정도 활약을 해준다는 거에 플러스 점수를 줬고요. 올해 강민호 선수의 진가는 저는 득점권에서 그 활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 경기까지 득점권 타율이 3할 3푼 9리인데 리그 전체 10위거든요. 여전히 득점권에서 팀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선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제가 4일 날 삼성 SS전 취재를 갔다 왔어요. 경기 전에 박진만 감독이 이례적으로 강민호 선수를 좀 칭찬을 하더라고요. 성적도 성적이지만 여러 가지 팀의 공헌도 그리고 팀을 이끌고 가는 힘. 주장 구자욱 선수가 좀 부진하면서 좀 심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강민호 선수가 구자욱 선수를 좀 뒤로 빠져 있어라. 내가 좀 팀을 이끌고 갈게. 이렇게 좀 이례적으로 칭찬하는 모습도 제가 투표하는데 좀 점수가 반영이 됐습니다. 강민호 올해 FA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단장님 근데 이 얘기 듣고는 또 마음 안 변동 없으신가요? 안 바꿔요. 정세영 기자가 얘기했는데 그리고요, 저도 표를 줬던 선수인데요. 삼성의 신인 배찬승 선수가 이제 중간 투수에서 선정이 됐는데 이상훈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꾸준히 칭찬하셨던 선수잖아요. 작년에 그 비하인드에서 이 신인 선수들 이 평가를 했을 때 던지는 거 2-3개만 딱 보면은 금방 알거든요. 그래서 그때 비디오 이렇게 본 다음에 얘다. 그래서 배창선 딱 했는데 전부 다 정적이 흘러갖고 그때 제가 좀 서운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엄청 뿌듯하시죠. 이걸 딱 보고 드디어 오늘이구나. 드디어 나의 진가가 이제 발휘가 되는구나. 딱 이렇게 생각했었죠. 배찬승 선수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들어와서 이 자완 투수가 30경기를 뛰고 있다는 것 자체는 선발로 치면은 벌써 10승 정도 한 거 아닌가. 30경기 정도 전에 나가 떨어집니다. 고등학교 졸업했던 선수들은. 근데 몸도 그렇고 던지는 스타일도 그렇고 이 선수가 큰 부상 없이 계속 중간 요원에서 던진다면 ERA나 홀드 수 이런 거 필요 없는 선수다. 이 선수는 던지고 있는 자체가 삼성에 엄청나게 큰 이 보물이 될 것이다.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아서 또 한 명의 괴물 신인이죠. 안현민 선수가 이름을 당당하게 올렸는데요. 위원님께서 또 차기 국가대표로 눈여겨봤던 선수잖아요. 요즘 워낙에 퍼포먼스가 좋고 안현민 선수 뽑으면 딱 하나입니다. 홈런 레이스. 어디까지 칠지 그리고 몇 개를 칠지 전 지금도 기대돼요. 그리고 내야를 보면요. 1루 디아즈 선수, 2루 고승민 선수, 3루 최정 선수, 그리고 유격수 전민재 선수까지 이 선수들이 모두 8표 이상을 받았어요. 이견이 없었다라고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올스타로 제일 기대되는 선수는 누굴까요? 전 전민재 아닐까 싶어요. 전민재 선수. 작년까지는 그렇게 이름이 있는 선수는 아니었잖아요. 올해 이게 트레이드의 완전 대성공작이잖아요. 그래서 올스타전에서도 어떤 퍼포먼스를 준비하지 않을까. 작년에 황성빈 선수가 준비하듯이 이 선수도 그런 끼가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전 디아즈 선수 홈런 기세 만약에 홈런 레이스에 나오게 되면 토종 고퍼와 웨인 고퍼의 이런 매치업이 성사가 되면 누가 더 많이 멀리 칠 것인가 이것도 좀 기대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정 선수도 올스타 유력한데 좀 준비한 게 있을지. 더 이상 할 게 있을까요? 최정 너무 선수. 많이 했어요. 아니 홈런 공장장 하나로 이미 이미지가 박혀가지고 아마 앞으로 10년 뒤까지도 그건 나올 거예요 분명히. 저는 뭐 들은 건 없는데 지금 공장장 이미지에서 지금 국내 KBO 리그 홈런 1위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왠지 왕관 같은 거를 좀 준비하지 않았을까. 방패를 준비했을지 몰라요. 방패. 네.
하도 몸에 많이 맞으니까 더 이상 나에게 몸 쪽에 던지지 마라. 아, 그리고 외야에서는요, 김성윤, 윤동희, 레이에스 선수가 과반 이상의 표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최지훈 선수가 단단히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 보면 아쉬워할 것 같아요. 최지훈 선수, 저는 최지훈 선수 뽑았습니다. 네, 저는 최지훈 선수 뽑았고요. 어쩌겠어요. 더 잘하든지 해야 돼요. 드림 올스타 라인업을 보고 나니까 나눔 올스타 라인업도 궁금해지는데요. 나눔 올스타 라인업도 함께 만나보시죠. 와, 나눔 올스타 라인업에서는 만장일치 표를 받은 선수가 있어요. 두 선수나 있는데 마무리 김서현 선수 그리고 포수의 박동원 선수가 몰표를 받았거든요. 김서현 선수는 조금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좋아요. 네. 김서현 선수는 사실 마운드에 딱 올라가면 네. 일단 팬분부터 불안해했었어요. 작년까지. 맞죠. 근데 올해는 김서현 선수가 올라가면 이제 내 마음이 편해요. 선수가 딱 올라갔을 때 과연 스트라이크를 던질까 이거하고 야 이번에 어떻게 아웃을 시킬까 이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근데 제가 걱정했었던 거는 블런 세이브가 나왔을 때 그 뒤에 얼마만큼 빨리 복귀가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김서현 선수가 올 시즌에 블런 세이브는 단 한 번 불안했었던 경기도 있지만 이거는 인간으로서 나올 수 있는 경기지만 그 뒤에 김서현 선수가 잘 했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왔다. 이거는 김서현 선수가 정말 이제 진정한 그 투수가 돼 가는구나. 제가 가끔 이렇게 훅 빠지는 선수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김서현 선수입니다. 그래서 김서현 선수를 뽑았습니다. 박동원 선수는요? 박동원 선수는 김관민 위원님께서 얘기하실 겁니다. 박동원 선수는 같은 포지션에 뭐 양의지 선수도 있고 강민호 선수도 있잖아요. 그 세 명이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 세 명인데 박동원 선수가 지금 기량으로서는 제일 가장 우려오는 그건 것 같아요. 네. 올해가. 그 눈에 보이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눈에 안 보이게 은근히 주는 그 안정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LG에서 신인 선수들이 꽤 좋은 성적을 내고 있잖아요. 신인 투수들이.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포수의 영향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서현 선수 말고도 선발 또 중간 투수도 한화 선수들이 싹 다 가지고 갔는데요. 역시 투수 강국 한화겠죠? 선발 폰세는 고민 1도 안 했고요. 중간에 있는 그 박상원 선수는 좀 고민을 했거든요. 박상원 할까, 김진성 할까 이렇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대전에서 하니까 신구장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한화 선수를 조금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서현 선수는 저는 10표가 다 나온 거는 약간 놀랐어요. 정혜영 선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동성고 PD님도 투표하셨나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아니 동성고 PD님이 투표했는데 어떻게 미안하대요, 정혜영 선수. 그 선수가 지금 세이브 공동 2위잖아요. 16개로. 근데 여러 가지로 저는 김서현 선수를 했던 이유는 이 압도적인 구위. 그다음에 그 임팩트가 좀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타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존하는 그 마무리 투수 중에서 10개 구단 가장 무서울 것 같아요. 타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이상훈 의원님은 이제 작년보다 이게 안정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김서현이 무서운 게 갑자기 이게 몸 쪽으로 막 이렇게 그 공이 이렇게 날라오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예요. 작년에는 네. 몸 뒤로 갔잖아요. 근데 이제 몸쪽 안쪽으로 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본인이 의도치 않은 공이기 때문에 네. 타자들이 무서워하죠. 예전에 혜태 타이거즈 시절에 김정수 선배님. 이분은 좌타자들이 나오면 스코어에 따라서 좌타자들이 거의 한 발씩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맞춰버리니까. 근데 김서현 선수는 이제는 몸쪽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타자들이 더 무서워할 수가 있죠. 김서현 선수는 내부에서 양상문 코치나 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올해 가장 달라진 포인트는 위기를 이겨내는 능력. 그러니까 경기 중간중간에 위기가 오면 작년만 하더라도 좀 흔들리는 그리고 본인이 긴장해서 실투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고 아까 블론 세이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잘 나가다가 블론 세이브가 나왔으니까 흔들린 거 아니야? 그랬는데 또 다음 경기 막아내는 모습 등이 양상문 감독이 그런 면에서 투수가 가장 성장한 포인트인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타자 입장에서 폼 자체가 투구 폼 자체가 워낙 다이나믹해요.
그리고 이전에 이제 히스토리들이 이제 뒤로도 갔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도 있고 해서 이제 쉽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칠 수가 없는 김서현 선수 공 중에서 가장 잘 던진 공이 이 바깥쪽에 형성되는 볼인데 우타자 같은 경우에는 이걸 치러 안으로 들어가야 이 공을 때려낼 수가 있는데 근데 예.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안으로? 아니, 이분은 들어갈 것 같아요. 겁이 없어요. 저는 정면 승부 할게요, 네. 제가. 그리고 지명 타자 볼게요. 최영우 선수가 문현빈 선수를 제치고 7표 받아서 선정이 됐는데요. 실제 팬투표에서는 두 선수가 지금 박빙이라고 들었어요. 저는 최용우 선수에게 좀 투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아 타선이 지금 나성범 선수, 김도영 선수, 뭐 김선빈 선수 주력 타선들이 모두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뒤에서 이제 자신을 보호해준 우산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팀 내 타율, 타점, 안타, 2루타, 득점 모든 게 지금 1위거든요. 여기에 KBO 리그 최고령 타자인데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올스타로 선정되기에 손색이 없다. 그래서 투표를 했습니다. 우리 여기 비하인드 팬투표에서는 최영우 선수가 지명 타자로 선정이 됐는데 위원님께서는 문현빈 선수 뽑아주셨다고. 네, 그거는 의리픽이죠. 아 이건 의견인가요? 네, 그 최영우 선수의 의리픽이죠. 40대 이상의 선수들은 의리로요? 올스타전에 휴식을 취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강민호 선수랑 최영우 선수 둘 다 저는 픽하지 않았거든요. 네, 두 선수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좀 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아, 그럼요. 최영우 선수는 좀 혼자 지금 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좀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휴식이 네.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쉬면서 좀 재충전을 좀 하는 게 낫고 문현빈 선수는 굉장히 가서 할 게 많아요. 뭐 이제 이벤트도 해야 되고 뭐 하니까 예, 퍼포먼스를 좀 해야 되니까 한번 가서 아 예. 일리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강철호 선수랑 최우 선수는 예, 계곡이나 가서 좀 하루 정도 아, 그 오리탕 같은 거 먹고. 아 그럼요 몸에 좋은 거 먹으면서 재충전해서 후반기 때 또 아, 팀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이라고 좀 약간 최영우 의리픽이었다라는 아. 거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아, 좋네요, 좋네요. 그리고 제작진이 가장 투표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나는 왜야였다고 했어요. 다들 어떠셨나요? 어렵더라고요. 누굴 뽑은 선수가 별로 없어. 이게 뭐 어려울 때는 의리픽이라고 그래서 어떤 선수 뽑으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저랑 친했던 최인호 선수 뽑았고 그리고 박건우 선수가 또 항상 잘하고 있었으니까 항상 지금 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좀 안 좋은 페이스인데 항상 잘하고 있었으니까 박건우 선수 뽑았었고 그 이진영 선수가 굉장히 좀 잘하고 있어서 또 그리고 또 같이 또 했었고 해서 그렇게 3명으로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이진영 선수가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는데 내부 반응도 궁금해요, 이진영 선수에 대해서. 김경문 감독이 경기 전 이제 사전 인터뷰를 할 때 보통 선수 칭찬을 잘 안 하시거든요. 이진영 선수에 대한 칭찬이 나오면 항상 그 할아버지 미소가 이제 들어가고요. 팀 내에서 타격 코치나 타격 파트에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 확실히 대형 선수로 성장할 제목인데 그간 뭔가 잘 안 풀렸는데 올해는 좀 풀리는 모습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눔 올스타에서는 어떤 선수 활약이 가장 기대되는지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번 뽑아볼까요? 문현빈 선수가 되면 네. 좀 끼가 좀 발산될 것 같아요. 이 선수 오. 끼가 있어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문현빈 선수 가까이서 봤을 때 그렇게 끼는 잘 모르겠어요. 어. 네,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김서현 선수가 굉장히 저도 기대돼요. 좀 조용한 느낌은 있지만 김서현 선수, MZ잖아요. 네, 김서현 선수가 삼진 잡고 세레머니하고 이런 거 보면 끼가 다분한 선수거든요. 눈치 안 보고 올스타전에서 아마 그 끼를 발산한다 그러면 굉장히 볼만할 것 같아요. 진짜. 네. 베스트 퍼포먼스상은 한화에서 나오겠네요. 무조건 나올 그럴 것 것 같아요. 네, 이 젊은 중에서. 선수들도 많고 저는 김성현 선수가 그 공 던지는 거 별로 관심 없고요. 그냥 그날 마운드에서 춤 한번 제대로 추고 불펜에서 나올 때 아니요 그냥 마운드 올라가서 마운드에서 네, 한가운데서 핀 조명 하나 딱 받아가면서 거기서 무슨 춤을 춰요?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지금 하나가 지금 올스타전 후보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 구단 내부에서도 마케팅 팀이나 이쪽에서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거와는 좀 달리 뭔가 퍼포먼스만으로도 우리가 1등을 갈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사실 밑거름 자체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 신구장에서 열리는 이제 네. 올스타전이고 그럼 불꽃놀이도 막 할까요? 불꽃은 뭐 하지 않을까요? 불꽃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 대전이 터질 수도 있어요.
네, 이번 올스타전에서는 어떤 선수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조성환호 두산 변화의 바람입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죠. 이승엽 감독이 자진 사퇴를 하면서 조성환 감독 대행 체제로 이제 두산이 돌아서게 됐는데요. 사퇴가 좀 갑작스러웠던 것 같은데 내부 반응은 어땠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깜짝 사퇴 발표였다고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제가 여러 소스 등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6월 말까지 구단에서는 좀 더 지켜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승엽 감독이 이제 자진 사퇴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당시 시점을 보면요, 월요일이었습니다. 구단 관계자들이 대부분 쉬는 날이거든요. 이승엽 감독이 갑자기 구단 사무실을 방문을 했고요. 그래서 단장과 사장이 갑자기 또 출근했습니다. 홍보팀장도 같이. 그리고 또 발표 시점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 기자들에게 월요일날 보도자료가 배포되는 시점이 오전 10시 혹은 오후 2시거든요. 근데 5시가 넘어서 이게 발표됐습니다. 이런 여러 정황들을 고려하면 본인이 직접 경질이 아닌 본인이 선택을 해서 그만두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엽 감독이 최근 기사 같은 걸 좀 보면 주변에 좀 많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었거든요. 대부분은 이 자진 사퇴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경질인데 이게 포장을 했다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이승엽 감독은 자진 사퇴 가능성이 많은 게 이승엽 감독이 그래도 좀 위상이 있잖아요. 선동열 감독, 이승엽 감독 이런 분들은 구단에서 이렇게 좀 경질시키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분들이에요. 이승엽 감독은 이번에 자진 사퇴가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이 감독의 빈자리는 조성환 코치가 맡게 됐는데요. 수석 코치가 보통 대행하는 건 많이 봤는데 어떤 점에서 조성환 감독 대행 체제가 된 건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일단 조성환 감독 대행 같은 경우에는 두산에 6년 있었습니다. 수비 코치를 하고 퀄리티 컨트롤 코치를 했는데요. 사실 수비 코치를 할 때 수비에만 치중한 게 아니고요. 내부에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이 베테랑 선수들과 구단의 이 가교, 감독과의 가교 역할도 했고 그리고 특유의 그 쓴소리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표현을 방송에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매갈이 없는 야구를 제일 싫어한다고 해서 선수들의 이런 좀 어이없는 플레이가 나올 때마다 조성환 코치가 상당히 이렇게 동료에서 끌고 가는 모습에 두산이 정말 높은 점수를 줬다. 이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정 회장님이 얘기하신 것도 맞고요. 저는 조금 다른 얘기하면 그 NC 다이노스의 강인국 감독 대행 체제를 썼을 때 제가 이제 중계를 가면은 꼭 그런 얘기 했었어요. 제발 감독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팀을 가장 많이 알아요. 조성환 지금 감독 대행도 가장 두산을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조성환 감독 대행이 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강민 위원님은 조성환 감독 대행 어떤 분이신지 좀 아시나요? 밖에서 봤을 때는 뭐 약간 FM으로 좀 정도를 가시는 분. 차근차근 가시더라도 좀 올곧게 가지 않으실까? 약간 그런 느낌을 받는 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조성환 감독 대행하고 뭐 과거에 라디오 방송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조성환 감독 대행은 진짜 훈련량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두산의 감독 대행을 맡고 나서 경기가 끝난 뒤 이제 그라운드 특타가 이어지고 있고요. 실내에서는 또 더 많이 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수단 전체가 지금 많이 긴장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내부에서 벌써 두산 선수들이 과거에 보여줬던 이 젊은 선수들의 이 악바리 정신이 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요. 이게 지금 2군에서까지 전파가 돼서요. 2군에서도 훈련을 많이 한 선수들에게 또 기회를 준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2군에서도 지금 좀 예의주시하면서 1군 상황을 지켜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 라인업에도 큰 변화가 생겼어요. 이제 좀 성적 좋지 않은 선수들을 2군으로 보내고 또 많은 선수들한테 기회를 또 주고 있잖아요. 이거는 조성환 감독 대행의 스타일일 수도 있고 거기서 또 이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건 지금은 완전 감독이 아니고 감독 대행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었던 거를 더 크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팀에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해둬야 앞으로 이제 두산 베어스가 더 알차게 끌어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젊은 선수들 기용법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감독이 되면 이제 그 선수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경기적인 감각적인 거 이런 부분들을 더 끌어올리는 그런 과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뉴페이스들한테 기회를 주고 있는데 눈에 띄는 선수 혹시 있으신가요? 김대한 선수? 전 김대한 선수 예전부터 좀 좋게 봤었고요. 그 하나만 터지면 굉장히
잘할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이제 피지컬적인 부분은 모든 이제 퍼포먼스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공수, 주, 어깨도 좋은 선수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선수라 불만 딱 켜면 이제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성환 감독 대행 체제가 되자마자 코칭 스태프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소속 코치도 바뀌었고 그 아래 다른 코치들도 변화가 많이 있었는데 이 이유가 궁금해요. 제가 좀 들어봤더니 이게 구단과 논의를 했고 구단에서는 조성환 감독 대행에게 많은 권한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성환 코치가 6년 동안 있으면서 어느 요소에 이런 코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직접 선택을 했다고 하고요. 물론 그 중심에는 이제 분위기 전환 쇄신 차원도 있는데 이번 코칭 스태프 인선 같은 경우는 조성환 감독 대행에 많은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고 뭐 성적도 계속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팬들은 굉장히 만족해하는 분위기거든요. 화수분 야구가 부활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은데 구단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 두산 더그아웃을 보시면 왁자지껄합니다. 오. 일단 내가 열심히 하면 기회를 온다는 분위기가 됐고요. 내가 못하면 2군으로 내려간다는 의식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산 내부에서는 이런 과거의 헛술도 그다음 경쟁력 있는 야구 이런 게 지금 어느 정도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일요일 경기까지 하면은 64경기를 소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44% 정규 시즌에 44%를 소화하는 시점에서 이 감독 대행의 그런 스탠스가 참 애매할 수 있다. 지금 보면은 젊은 선수들을 과감하게 쓰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리빌딩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점이 리빌딩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44%를 소화를 했으면 앞으로 56%의 정규 시즌이 있고 충분히 가을 야구 이상을 갈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되게 구단도 그렇고 그 감독 대행 본인도 그렇고 어떤 컨셉이나 방향성을 잡느냐 이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진다면 조성환 감독 대행에게 기회가 더 주어질지 아니면 차기 감독을 또 물색을 하고 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하잖아요. 지금으로서는 조성환 대행 체제를 시즌 끝까지 가져가겠다는 게 두산의 입장입니다. 일단 두산 내부에서는 경기력에서 어느 정도 뭐 짧은 경기였지만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두산은 단순히 이기겠다는 것, 이기는 야구를 하겠다가 아닌 매 경기 포기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야구를 하겠다가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심에 지금 조성환 감독 대행 체제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저는 조성환 감독 대행에게 사령탑까지 물려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단장님도 좀 끝까지 사령탑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까요? 그러니까 차기 감독 1순위에 있는 분이죠. 근데 문제는 앞으로의 이제 과정입니다. 두산이 이제 현재 9위인데 5강 안에 가서 가을 야구 하면은 거의 이제 감독이 될 게 유력하고 근데 지금같이 9위를 한다. 이러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성적이 1순위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5강을 못 가더라도 그 내용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죠. 실제로 KBO 리그 보면 최근에 감독 대행에서 감독한 사례를 보면 강인권 감독이 그랬고 박진만 감독이 그랬습니다. 모두 대행 체제에서 물려봐서 팀 성적을 5할 이상으로 맞추면서 이제 끝냈거든요. 결국 조성환 대행도 결국 5할 승률을 맞출 수 있느냐 본인이 이제 부임하고 난 뒤에 그 포인트도 아마 두산 구단에서 상당히 눈여겨볼 것 같습니다. 과연 조성환 감독 대행 체제 두산은 어떤 모습일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6월 중위권 중간고사입니다. 현재 KBO 리그가 중위권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3위부터 7위까지 팀들의 성적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먼저 이상원 위원님, SSG 평균 점수가 제일 높은데 타격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A랑 A 플러스네요? 예, 일단 선발 투수들의 구축입니다. 앤더슨 선수하고 화이트 선수가 150km 이상 던져주면서 이닝 꽉꽉 채워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토종 에이스 김광현 선수가
작년보다 더 좋은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노경훈 선수를 비롯한 뭐 이동훈 선수, 뭐 김민 선수 그리고 마무리 이 조병현 선수까지 개투진 자체가 너무 매끄러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성훈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지켜주고 있다는 게 사실 그 장기 레이스를 봤을 때에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완벽한 그런 모습. 근데 이 점수에 비해서 성적은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투수가 잘 던지면은 타자가 안 될 때도 있고 또 가끔 투수가 무너지면은 타자가 잘 될 때도 있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게 톱니바퀴 바퀴처럼 다 맞물릴 수는 없죠. 예, 그런 부분들은 아직 시즌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팀별로 좀 보면 SSG 같은 경우는 타격이 전부 C대예요. 김강민 위원님 무서운 주장이셨다고 했잖아요. 네. 이럴 때 선수들한테 필요한 말이 있을까요? 오히려 이럴 때는 말을 안 해요. 네, 오히려 이럴 때는 더 말이 필요 무섭게요? 없죠. 아니요. 그러면 아니, 무섭게 하면 안 되죠. 이럴 때는 그냥 내버려둬야죠. 어, 네, 다들 뭐 잘하고 싶을 테니까. 어찌 보면 SSG 이제 야수 구성은 타격도 타격이지만 수비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 안에. 그래서 이제 타격 쪽은 조금 중심 타선에 조금 기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일단 최정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다가 와서 아직 자기 페이스를 완벽하게 찾지 못한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에레디아 선수도 부상으로 좀 장기간 좀 빠져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한유섬 선수가 좀 살아나서 조금은 힘이 생기고는 있는데 그래도 기둥은 최정이라 네, 최정 선수가 이제 살아나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SSG가 또 지난 토요일에 NC에서 김성욱 선수를 트레이드로 데리고 오게 됐잖아요. 근데 김성욱 선수도 사실 올 시즌에 타격이 좋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데리고 온 걸까요? SSG 입장에서는 이제 좀 긁어보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김성욱 선수의 좋았던 때 모습 이제 그걸 보고 하고 저도 SSG 있을 때 김성욱 선수를 좋게 봤거든요. 이 선수는 문학부장에 맞는 유형이다. 그러니까 좀 OPS형 타자예요. 타출갭이라고 하죠. 통산 성적을 놓고 보면 타율이 2할 3푼 7리인데 출루율은 3할 1푼이고 그 장타율은 3할 9푼 8리예요. 상당히 좀 갭이 있거든요. 네. 이 선수가 타율이 좀 올라가면은 이게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좀 봤을 것 같습니다. NC 입장에서는 지금 중견수에 천재환이나 한석현이나 이런 선수들이 지금 올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성욱 선수가 지금 1군에서 뛰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제 트레이드를 한 거죠. SSG는 여기에 이제 최지훈 선수의 백업 역할을 좀 맡아줄 수 있으면서 경기 후반 또 한 방에 있는 타자고 문학의 좀 작은 구장이니까 그런 모습을 좀 기대를 하고 데리고 온 것 같고요. 사실 김성욱 선수 트레이드 요청은 이제 구단이 SSG에서 먼저 오퍼를 넣었는데 5월 초였는데요. 이게 한 달 정도 지날 때까지 연락이 안 왔다고 합니다. 갑자기 NC에서 이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서. 지금 외야수 트레이드, 뭐 특히 대형 선수가 트레이드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 트레이드를 보면서 약간 김성욱 선수 이제 트레이드를 했다. 나머지 트레이드 외야는 적어도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보관도 좀 들어가지 않았나. 이외에도 또 트레이드 논의가 많다고 들었어요. 소문을 좀 보면 네. 뭐 삼성, 한화, 기아 정도 등이 트레이드 시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 다만 그 특급 선수들의 이 트레이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1.2에서 1.5급급 선수들이 이번 케이스처럼 교환이 될 가능성은 있고요. 뭐 지방 2개 구단이 최근에 야수 카드, 야수 교환, 혹시 야수 투수 교환 이런 트레이드 협상을 좀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삼성도 선발과 수비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레전드 중견수 위원님, 삼성의 수비는 어떤가요? 그 레전드만 좀 빼고 해야 되지. 왜 이렇게 다들 그런 말을 그치, 뭐 어려워하세요? 개투수 레전드. 네. 사실 김지찬 선수가 중견수로 가게 됐을 때 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김성현 선수도 중견수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일단 센터라인 자체가 잘 잡혀 있고 좌우에서도 수비에서 크게 못한다고 느껴지는 느낌이 없었어요. 김지찬 선수가 좀 큰 것 같아요. 단장님 점수를 보면요. 삼성이 단독으로 1위를 했거든요. 평점이. 중위권 경쟁에서 삼성이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원래 삼성이 이제 시즌 들어가기 전에는 3강 후보에 들어갔는데 불펜이 조금 부진하면서 지금 조금 예상보다 떨어져 있지만 수비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팀은 크게 안 떨어진다. 그래도 이제 배찬승이나 이제 이호성 선수가 조금 최근에 좋은 모습 보이면서 조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5개 팀 중에선 삼성이 가장 좀
유리하지 않을까. 회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KT가 한국 시리즈 갈 거다라고 예언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 제일 점수가 낮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 KT가 올해 강력한 컨텐더, 우승 컨텐더임은 저는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보고요. 우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마운드 그리고 수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타격하고 출루 때문에 점수는 낮게 줬지만 마운드가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KT가 상위 탑2, 탑3 안에 무조건 포진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단장님께서 KT가 5할을 유지했던 건 우승 시즌밖에 없다. 이런 얘기 또 해주셨었잖아요. 그러니까 KT가 2015년 창단한 이래로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못하다가 점점 이렇게 우상향하는 성적이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지금 5할 이상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미 예. 그러니까 관건은 지금 수비에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투수는 그러니까 선발 불펜 다 지금 지표가 좋아요. 실책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이 결정적인 실책이 내야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좀 불안 요인이다. 투수랑 수비는 그 공존돼요. 예, 무조건 투수를 받쳐줄 수 있는 거는 수비력인데 특히나 이제 내야에서 그런 조금의 이제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조금은 이제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지금 심우준 선수 빠진 공백에 이제 젊은 선수들이 이제 들어와서 메우거나 그 김상우 선수가 하고 있는데 이루수도 조금은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이고 외야 쪽도 공격에 이제 특화된 선수들이 꽤 많아서 예전에는 배정대 선수가 중견수 보면서 굉장히 잘 해줬었는데 요즘 이제 안현민 선수가 수비 나오면 좀 불안은 하더라고요. 네, 조금 수비가 조금 약해진 면이 좀 보여요. 네, 마지막으로 기아 한번 볼게요. 선발을 모두 좋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올 시즌에 부침을 겪었던 윤영철 선수가 드디어 첫 승을 거뒀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위원님? 좀 늦었죠. 근데 꼭 그 첫 승을 했었을 때의 그런 성적이 아니더라도 기아는 충분히 윤영철 선수의 그 활약 가치가 종전처럼 살아날 수가 있다. 예, 웃음 속에 그 미소 속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요새 3경기 연속 좀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참 이채로운 게 피타율이 일할 때예요. 볼넷만 안 주면은 이렇게 던지는 투수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좀 막 웃는 게 상대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 약 올리는 것 같이 공을 던진다니까. 노리는 공 안 주려고 하고 그런 그게 좀 있었어요. 사실 그날 제가 느꼈던 게 김태군 선수랑 올해 호흡 맞춰서 배터리를 했을 때 ERA가 10점대였어요. 10점대였는데 그래서 김태균 선수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고 준비 자체를 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꽤 많은 슬라이더를 던졌었고 그 슬라이더로 재미를 좀 많이 봤었고 좀 이례적인 거는 4회에 첫 볼넷을 주고 김태균 선수가 바로 이제 마운드로 올라오는 장면이 좀 놀라웠어요. 그 이후에 뭐 위기를 맞았지만 잘 맞고 내려갔었고 그때 이전 시즌에 잘 던졌을 때 모습들을 좀 보는 것 같아서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 이전에는 볼넷이 되게 많았거든요. 올 시즌에는. 타자들은 그럼 안 치면 그만이에요. 그냥 따지고 봤을 때. 윤영철 선수 같은 공은 구위가 떨어져도 스트라이크를 계속 던져야 타자들이 비슷한 공에 자꾸 손을 내면서 범타율이 계속해서 올라갈 건데 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많이 꼬였던 것 같아요. 올 시즌. 이범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윤영철 선수가 도망가는 피칭이 좀 많다. 그런 모습이 좀 아쉽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등판 잘 던진 경기를 보면 타자들과 적극적으로 좀 승부를 하려는 모습, 그 템포 자체도 좀 빠르게 가져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범호 감독이 이제 지시했던 이런 거를 좀 따르면서 좋은 결과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아가 선발은 좋았지만 계속해서 점수를 보면 불펜, 수비는 대부분 C 점수를 받았거든요. 수비의 전문가이신 위원님이 또 평가를 해주셔야죠. 기아의 수비 어떻게 평가하신 거예요? 부상 선수가 너무 많아서 수비를 잘 할 수가 없어요. 그 포지션에 원래 있었던 선수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당연히 수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김선빈 선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고 박찬호 선수도 이제 주전으로 이제 주전 유격수를 맡고는 있지만 김선빈 선수가 그 내야에서 케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너무 오랜 시간 비워두니까 수비가 좋을 수가 없지 않나? 근데 기아가 패널들이 평가한 평균 점수, 현재 순위 이런 거는 지금 제일 낮지만 단장님도 가을 야구는 기아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현대전력은 분명히 약한데요. 지금 어찌됐든 5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부상 선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거의 1.50 선수들이 그 야수 라인업은 거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저는 5할 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원래 기아가
2009년, 2017년 우승했을 다음에 5위를 했잖아요. 팬들이 이제 시즌 들어가기 전에는 불안했거든요. 올해도 5위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은 5위라도 하는 게 다행이다. 이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아가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부상 선수가 어느 시점에서 돌아오느냐, 특히 김도영이 돌아오는 시점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혹시? 지금 여전히 주력 선수들의 부상 복귀에 대해서는 아직 좀 시간이 좀 더 걸린다라는 게 구단의 입장인 것 같고요. 결국 기아로서는 자 버티자. 전반기 마지막까지만 버티면 뒤에는 기회는 온다. 이 입장은 확실합니다. 김도영 선수를 복귀를 되게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뭐 회복 소식이나 좀 업데이트된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재검을 한 번 더 받기로 했는데 그 결과는 아직은 이제 대검 시점이 아직 안 나왔고요. 그레이드 2 부상을 당했어요. 앞선 그레이드 1 부상보다 재활 과정이 더 긴 부상인데 전반기 복귀는 힘들고 후반기도 7월 말 정도야 돼야지 복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가 점수는 좀 낮게 줬지만 가을 야구 갈 확률은 좀 높게 보는 팀이 있을까요, 혹시? 기아죠. 역시. 네. 기아는 원래 우승 후보였는데 부상 선수들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 수치가 낮게 나온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부상 선수 복귀하고 제자리 찾는다면 충분히 갈 수 가려고 있다. 가야죠. 저는 롯데. 롯데요? 네, 오. 롯데가 제가 다 B를 줬어요. 그러네요. 예, 비비비비비. 좀 애매하다. 그런데 롯데가 결국 2017년 이후에 가을 야구를 못 가고 있는데 롯데의 이 가을 야구 갈증을 올해는 풀어야지만 않을까 이런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롯데가 지금 현재 성적이나 뭐 전력으로 봤을 때는 가을 야구에 도전할 자격은 충분하다. 지금 중위권 팀들의 중간 성적 확인해 봤는데요. 가을 야구에 진출할 팀은 어떤 팀인지도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네, 이번엔 짧지만 강한 B급 인터뷰 비터뷰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인공 만나보시죠. 기아 타선의 새로운 희망 윤도현 선수입니다. 안녕 비하인드. 지금은 조금 헤매고 있는 것 같고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그래도 부상 없이 하고 있다는 거에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상으로 거의 3년 이상을 시합을 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마음속으로 힘들기도 했는데 좀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기술 훈련을 통해서 더 강해졌다고 생각하고 그런 시련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보다 팬분들이 나를 더 많이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것 같아서 빨리 보답해야 되겠다는 마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비하인드에서도 윤도현은 터진다라고 매우 기대하는 분이 있거든. 항상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나도 많이 부족하지만 더 집중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 아무래도 자신감이 가장 큰 강점인 것 같고 코치님께서 타격 폼에 대해서 많이 믿어주시는 편인 것 같아서 보답해드리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노력형인 것 같아요. 뭐든지 좀 겪어보고 그러면서 경험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 같아서 노력형이 맞는 것 같아요. 좀 유격수 3루수에서 실수가 있었다 보니까 조금 많이 위축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2루수에서 요즘 그래도 수비적인 부분에서 안정감을 찾는 것 같아서 2루수가 가장 편한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도영이가 옆에서 좋은 말 많이 해줬었고 지금은 아무래도 2군에서 함께 올라온 대인이 형이나 뭐 종욱 선배 등 좀 많은 선배님들이 옆에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경기가 좀 안 좋았을 때는 표정도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옆에 와가지고 괜찮다고 뭐 이제 하루 그런 거라고 하면서 좀 뭐 다음 날은 잘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친구인 도영이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탄을 했던 것 같고 장타도 치면서 빠른 발을 가질 수 있을까 옆에서 좀 부러워하면서 멋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많이 부족한 것 같고 팬분들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실 때마다 감사인 것 같고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얼굴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니폼 입을 때가 가장 좀 멋있어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모든 남자들의 공통점인 뭐 씻고 나올 때 그때도 한 번씩 느낄 때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노코멘트 할게. 진짜 가장 친한 친구 뽑으라 하면 그 2명이 가장 떠오르기 때문에 고르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도영이 야구만 하다 보니까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아가지고 순진하다. 취미는 집에 좀 많이 있는 편이라 좀 노래 듣기나 좀 유튜브 같은 걸 많이 보는 것 같아.
사실 요 며칠 좀 어렵고 힘든 경기를 보여줘서 솔직히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어제 이제 팬분들께서 보내주신 DM이나 이런 거를 읽고 나서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좀 밝고 기분 좋게 다시 편하게 하자는 마음으로 팬분들 덕분에 다시 마음 정리하고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오늘부터는 좀 경기장에서 내가 팬분들에게 좀 위로와 좀 행복감을 드리고 싶어. 윤도현은 터진다. 윤도현 선수의 활약 앞으로도 저희가 기대해 보겠고요. 이번에는 야구 팬분을 만날 시간입니다. 팬터뷰 시간인데요. 이번에 만나볼 두산 팬은 단장님께서 직접 추천해 주신 분이라고요. 제가 그 이전에 팬터뷰 하는 거 여러 번 봐갖고 네. 이 팬터뷰에 가장 어울리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 PD님한테 추천을 했거든요. 네. 정말 야구를 엄청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화가 많더라고요. 화가 많아서 이 팬터뷰에 어울린다. 네. 사실 촬영을 저희가 8일 전에 했는데 그 사이에 또 많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후일담을 감사하게도 전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두산의 팬분 직접 한번 만나보시죠. 안녕. 나는 배우 겸 스포츠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는 99년생 김지원이라고 해. 두산 팬답게 서울 토박이야. 우리 두산은 지금 순위에서 실력으로 어필은 좀 힘들 것 같아. 미래를 보자. 두산 팬으로 뽑는 최고의 순간 9경기를 뛰어넘었던 그 미라클 두산의 우승이 최고지 않을까 하는. 아, 이건 좀 긁힌다 하는 건 뭐가 있어? 그 9등이라는 숫자가 익숙해지고 있어. 어떻게 한 점을 못 내? 현재 가장 불안 요소가 있다면 3년 동안 키운 야수가 하나도 없어. 속이 터질 것 같아, 보는 사람 입장에선. 이 와중에 가장 위안이 되는 게 있다면 임종성 선수와 오명진 선수의 발견. 이제 우리 화수분 야구를 다시 한번 시작해볼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조금 올라온 것 같아. 올해 끝나고 김재환 FA 잡아야 한다, 보내줘야 한다. 오버페이는 절대 안 돼. 적당히 잡자. 나는 솔직히 김민석 선수의 포텐을 제일 크게 보고 있어. 전민재 선수가 너무 가서 잘 터졌잖아. 꿀리기 싫거든? 다른 팀에서 제일 영입하고 싶은 선수는 나는 디아즈 선수. 케이브 정말 좋아하거든? 말루에서 무안타래. 나 미쳐버리겠어. 이럴 때 외국인 타자가 해줘야 되는데. FA로 놓친 선수 중 가장 아쉬운 선수는 박건우 선수. 미라클 허슬두랑 되게 잘 어울리는 선수였어. 놓쳐야 될 선수는 오버페이로 잡고 자꾸 꼭 잡아야 되는 선수는 돈 안 줘서 놓치고 있는데 슬퍼, 아쉽고. 밸런스 게임인데 조수행 vs 박계범, 수비는 무시할 수 없어, 조수행. 김재환 vs 양석환, 김재환, 득점권에서 치잖아. 박빈 vs 김태견. 너무 어려워. 하지만 오늘 내가 입은 유니폼의 마킹이 김태견이니까 김태견. 내가 가장 좋아하는 두산 선수는 양의지. 귀엽고 항상 필요할 때 해주거든. 두산의 상징이고 영원한 안방마님이니까 영국 앨범 시켜주세요. 애증의 선수는 고액 연봉을 받는 석환 씨. 왜 주자 있을 때 못 치세요? 달래 말고 우리 주자 있을 때 시원하게 날리고 시원하게 세레머니 해봅시다. 내가 가장 기대하는 유망주 못 버렸어, 김대한을. 그만 다쳐. 내가 생각하는 우리 팀의 라이벌은 작년에 우리가 라이벌이다. 작년에 우리가 진짜. 근데 그건 있어. 나 실제로 LG 팬이 못 만나. LG가 우승할 바엔 하나를 응원하고 말지 내가. 두산 팬을 대표해서 하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 힘들지? 나도 힘들어. 미라클 허슬도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버티자. 두산 베어스 파이팅! 네, 이번 코너는요. 저에겐 6월 모의고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승부 예측 비하인드 픽 시간입니다. 지난주 결과 만나보시죠. 지난주 결과입니다. 세 분이나 예측에 성공하셨어요. 김강민 위원님이 아마 우리 비하인드 출연자 중에 승률이 1위일걸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시는 건가요? 그걸 알면 못 맞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픽은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맞춰지는 거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단장님, 네. 소감 말씀해 주세요. 제가 8치월 얘기했었잖아요. 네. 8치월 얘기하니까 저 근데 8치월을 모르는데 8치월이 뭐예요? 8월에 치고 올라간다. 아 8월에. 그러니까 제가 6월 초 시점에서 2승밖에 못한 게 좀 수치스럽긴 한데 그래도 이 박소영 아나운서하고 정세영 기자보다는 잘할 것이다 앞으로. 근데 그래봤자 1승, 2승, 3승이에요. 근데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왜냐하면 박소영, 정세영, 00이잖아요. 00. 그래서 개명하지 않는 이상 저는 여기는 이길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게 성적이 안 좋으니까 말이 계속 길어지는데요. 이번 주 예측 만나보시죠. 김강민 위원님은 하나에, 저는 기아에, 정세영 기자님 LG, 류성규 단장님은 KT, 이상훈 위원님은 키움에 위닝 시리즈를 걸어주셨습니다. 이제 지금 1등을 달리고 계신 김강민 위원님 한번 예측 이유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약간 좀 바람을 담아서 노시안 선수가 좀 잘 쳤으면서 노시안이 잘 치면 2승할 것 같다. 다시 의리픽으로 가시는 의리픽이 아니고 왼손 선발이 2명이 나오거든요. 다 오는데 노시안 선수가 왼손 공을 굉장히 잘 쳐요. 이번에는 좀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해봤는데 너무 진지하게 들어가서 틀릴 것 같아요. 이게 진지해지면 바로 틀리더라고요. 진지해지면 틀려요. 단장님 어떤 픽이신가요? 지금 선발 중에서 쿠에바스 빼고 다 4명이 괜찮잖아요. 근데 지금 쿠에바스가 빠지잖아요. 요 로테이션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발 매치업에서는 KT가 절대적으로 우세하고 롯데가 타격 페이스도 최근 1, 2주 동안 보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KT가 유리하지 않을까. 제가 지켜보고 있는 분 정세영 기자님 한번 예측 이유 들어볼게요. 올해 지금 이 두 팀의 맞대결 같은 경우에는 LG가 압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LG가 홈에서 하고 SSG를 만나서 계속 이겼던 기억이 많기 때문에 상성을 보고 2승 1패로 LG가 위닝을 가져갈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삼성과 기아 시리즈에서 기아의 위닝에 승부를 걸어봤는데요. 전 처음에 사실 2대1을 할까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느낌 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느낌 픽이 1대2예요. 네, 과연 승부 예측 결과는 어떻게 될지 다음 주 저희 비하인드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 핫한 이슈, 더 거침없는 입담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뒷담화 가고 싶다면 비하인드로 들어와. 전 불꽃놀이 때문에 올스타를 기대하거든요. 또. 가시나요? 가진 않지만 인스타그램에 사람들이 올리니까. 가서 봐야죠. 그거 그렇게 막 못 가지 않나요? 아이고, 하면 다 돼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정수영 아나운서 정도면은 충분히 돼요. 야, 그러면 티켓 나와요. 근데 출입증이 있지 않아요? 그걸로. 그럴 수 있죠. 아. 자석만 없는 거지. 성서 보면 되죠. 출입은 됩니다. 전화해볼까요? KBO에